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2월 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의 다양한 뉴스들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500달러 저항벽에 가로막힌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이 가능할까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분석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크넷 암호화폐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의 창업자는 비트코인의 10만 달러를 전망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이마원이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동안 모든 자산을 능가하리라 전망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의 부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지불 시스템 혁신의 잠재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축구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라는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선 기술적 분석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9,388달러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9,365달러 선으로 지금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아무튼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 위쪽에서 상단과 하단을 계속 찍으면서 작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9,568달러 선 정도가 지금 고점으로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9,200달러 선 정도가 지금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지금 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는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상태이고 가격이 한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위쪽의 상단에 이 저항선에 또 부딪혀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힘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정들이 과연 위에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힘이 좀 빠져서 아래쪽으로 조정이 좀 더 나올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아직까지 애매한 위치에 있고요. 자,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계속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200달러에서 정확하게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 상단에서는 지금 9,568달러, 9,600달러 선, 이 정도가 지금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에 하단선이 지금 계속 지지선을 계속 찍어주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아무래도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열려져 있는데요. 우선은 방향성은 명확히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도 지금 56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딱 중간 정도 있는데요. 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과 하단으로 내려갈 가능성 둘 다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0.79%가 이제 상승을 살짝 한 상태이지만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조금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더리움과 지금 XRP의 상승세가 조금 더 비트코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모습들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오스도 4.26%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들 보면 지금 비트코인보다 강하게 좀 더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만 그대로 뒤쫓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면 지금 이더리움은 살짝 비트코인보다는 살짝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독립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알트코인은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이
좀 더 큰 흐름이 나와주는 게 알트코인 시장 자체에 활력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뭐 상승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 흐름들이 아주 강력한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추세는 많이 바뀐 모습들,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00일 이동평균선 위쪽에서 이렇게 다 머물러 있는 모습들도 비트코인처럼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70을 넘어서면서 과매수 국면에 살짝 진입을 했는데, 일봉상으로는 이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될지, 그거는 추후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금 꼽히는 몇 가지가, 지금 중요한 건 이제 CFTC 회장이 이더리움 선물이 이제 출시될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 회장이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선물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제시를 했는데요. 회장은 이더리움에 대한 우리 관할권에 속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선물 시장도 곧 오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최근에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더리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더리움 선물이 지금 선물거래 플랫폼인 벡트의 CEO에 의해서 언급된 바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트에도 지금 이더리움 선물이 이제 취급되는 거 아니냐, 상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그런 원인들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XRP도 지금 상승세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큰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상승세를 계속 트는 모습들은 긍정적인데, 지금 위쪽에서 아직까지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정확하게 지금 저항을 맞는 모습들을 두 번이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모습이 우선 나와줘야지만 좀 힘있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선은 이 저항선 지금 0.26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 저항선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를 핵심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지금 암호화폐 분석입니다. 지금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강세 패턴이 나왔던 그 기간과 그리고 상승세를 접목한 지금 내용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이제 상승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나오는지 이것들을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라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승세가 나오는 기간들을 봤을 때 과거에는 이 최저점이 2011년도 말이었죠. 이때부터 지금 최고점이 2013년도 말까지 그 기간이 742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점, 최저점에서 최고점이 되는 그 순간까지의 한 패턴이죠.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돌아가는 데까지 742일의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거를 좀 시간대별로 이제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0이라고 하고 1로 하고, 그다음에 0.5 구간이 있고 0.786 구간이 있는데,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이제 쪼개서 이걸 이제 세세하게 분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간들을 조금 더 보고, 지금 이제 반감기도 있죠. 이 반감기가 보통 이제 0.5 구간에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0.5 구간 정도에서 반감기 이후에 이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때가 이제 보통은 이 두 번째 반감기도 0.5 구간 정도에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반감기가 이제 또 나올 예정인데, 세 번째 반감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죠. 그래서 0.5 구간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분석하는 건 우선은 그 연관성들을 조금 더 이제 쥐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015년도에 이제 들어서 저점과 지금 2017년도 말 고점을 그 기간을 따지자면 1064일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올 강세장으로 예상하는 게 1519일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계속 길어지죠. 그리고 이 기간에 맞춰서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은 2023년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까지 최종 3년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렇게 길게 갈지. 우선 기간은 길어지고 있다는 건 패턴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우선은 저점에서 이 고점까지의 한 패턴이 나오는데, 하나가 나오는 데까지의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고요. 근데 이게 고점이 이제 어디냐, 이게 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을 예상하는 게 8만이 넘네요. 지금 80만 달러를 예상하네요. 80만. 근데 생각보다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뭐 장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예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정확하게 이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승세가 지금까지 나온 패턴들을 보더라도 어디까지 상승한다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상승세를 앞으로 지금 이제 세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 이후의 상승세들도 지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점과 이 고점이 나올 시점을 나눠서 이거를 이제 0.5 구간 정도에 이제 돌입을 하면 0.5 구간이나 0.786 구간 정도에서 이제 상승세가 급하게 나오는 이런 형태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형태가 이제 똑같이 패턴이 반복이 될지,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이셰브 유리의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흐름을 이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 패턴에서 위쪽으로 이 강력한 지지를 9,200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9,600달러나 아니면 9,8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들,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을 내놓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 지금 그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금 분석가 암호화폐 트레이더의 이야기입니다. 이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비트코인 매크로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 애널리스트가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가격대로 회복한다면 이어 5만 달러 그리고 10만 달러를 기록하는 것은 금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을 경험해보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펌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비트코인의 펌핑하는 흐름들이 강력하게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들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지금의 뭐 명확한 증거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임원,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동안 모든 자산을 능가하리라 전망한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이었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동안 가장 실적이 좋은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골드만삭스 임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 조명 TV 채널인 리얼비전의 공동 창립자 이자 CEO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제 만약에 향후 10년 동안 하나의 자산만 소유할 수 있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숨겨진 원석과 같은 형태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금과 같은 형태의 자산은 많지만 비트코인은 이를 모두 능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가 지금 비트코인과 함께한 역사는 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 원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 대표가. 근데 2017년 6월에 자신의 모든 지분을 매각했으며 2019년 8월 스티븐 리베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문제를 찾는 해결책을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암호화폐가 성공할 확률이 1%에 불과하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였는데 신기하게도 2017년 6월에 자신의 모든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게 진짜 금과 같은 형태의 자산이라고 하면 계속 소유를 해야 될 텐데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외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가격의 고점이 와서 매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뭐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데 우선은 성공 확률이 1%에 불과해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도전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을 그들의 선택권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믿음 혹은 일부 또는 부분만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거꾸로 100배의 이득의 기회가 있다면 도전할 것으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좀 다른 느낌이라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우선 뭐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뭐 높은 앞으로의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이것들을 뭐 매수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이 투자를 해야지 그게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그만큼 또 리스크도 높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가격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모두 올인을 하시거나 뭐 빚을 지시거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절제를 하시고 지양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할까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비트코인 ETF를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지금 많이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ETF 상장지수 펀드라는 걸 재작년부터 계속 이게 언제 상승하느냐, 언제 뭐 상장을 하느냐, 뭐 시장이 이걸 SEC에서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작년 내내 그 기업들이 신청을 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모두 다 거절당해서 지금 ETF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SEC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블록 2020 아웃룩 이 벤처 캐피털 투자나 금융 서비스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분야의 종사자 106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응답이 77.4%인 82명이 올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승인될 것이라고 답변은 22.6%인 2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낮죠. 자, 근데 이에 반면에 지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긴 합니다. 그 ETF 트렌즈의 최고 경영자이자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톰 린던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올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60%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승인 가능성에 대한 이유들을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근거로 드는 게 SEC의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 펀드인 NIDIG 비트코인 전략 펀드를 승인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옵션 출시에 따른 비트코인 제도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등 전통 자산 플랫폼 내 비트코인 투자 통합을 꼽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지금 시장 흐름들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조건 ETF를 승인하는데 완벽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ETF가 승인이 나면 비트코인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자산 시장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제 커지는 효과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ETF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승인에 대한 것들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SEC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지만 언젠가는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받고 ETF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게 언제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은. 자, 그리고 다크넷 암호화폐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폐쇄형 비밀 사이트인 이제 다크넷에서 다크넷 시장에서 암호화폐 결제 규모가 그 전년 대비해서 2배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그 거래량이 증가한 것인지 이제 다른 암호화폐 애들이 이제 결제가 진행하는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암호화폐 거래 중 다크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8년도에 0.04%에서 작년 0.08%로 2배 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의 시장이죠. 암흑의 시장. 이런 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 결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보통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그런 그 프라이빗 그 암호화폐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모네로 등 이 프라이빗 강화 암호화폐를 보통은 결제를 여기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트코인은 추적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제가 봐도 사용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모네로나 이런 코인들, 프라이빗 코인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음지에서 사용하는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양지로 좀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좋아 보이고요. 다크넷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건 뭐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현금도 음지에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음과 양은 항상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양지에서 조금 더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지불 시스템 혁신 잠재력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중앙은행 이제 부총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코인에 대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프랑스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불 시스템 혁신 잠재력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규제 당국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기존의 지불 결제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코인을 앞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 잘 하고 지불결제 시스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자라고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그래서 빠르게 지금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중앙은행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난 것들인데요. 스페인의 축구 구단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축구 구단에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발행한다라는 거, 이것도 새로운 진짜 소식인데요. 이게 팬들과의 소통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구단에서 발행하는 건 ATM 팬 토큰이라고 이제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팬 토큰을 소유한 팬들은 구단이 진행하는 설문조사나 이 굿즈 구매 등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구매하고 이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은 지금 그 직접적으로 그 선수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홈 구장의 VIP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재미난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단의 뭐 팬을 조금 더 단단하게 묶는 효과들도 있고 그리고 홍보 효과들도 이제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폐를 통해서 뭔가 수익화를 조금 더 촉진하는 효과들도 염두를 해두고 지금 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그 분야에서 이렇게 암호화폐가 활용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